자, 우리 시장 섹터를 이제 크게 좀 나눠본다라고 하면, 자, 우선 AI 쪽 관련해 있는 섹터 큰 덩어리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하이닉스 이렇게 들어가는 AI 전력 설비, 그리고 뭐 이제 전력원 이렇게 되는 AI 관련 대섹터 한 덩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큰 덩어리 쪽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넌 AI 업황 호황 강세주군, 그죠? 조선 방산, 뭐 그리고 화장품, 뭐 이런 쪽들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또 떨거지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놓아지는데, 자, 이 조선 방산 요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조적인 방향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즉 AI 관련주군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업종은 아니죠.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 들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렇죠. 또 내리고 있죠. 바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바이오는 그냥 쳐밀리고 하는 완전 그야말로 반대 시소. 저쪽에 올라오면 반대로 눌리고 쟤들 눌리면 올라가고는 이런 시소 형태로 지금 쭉쭉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의 종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다른 중요한 몫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건장하게 올라 들어가려 그러면 좀 균형 있게 올라 들어가야죠. 올라 들어갈 쯤 올라 들어가는데, 이 소비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소비 우량주 군 내에서 가장 좋은 섹터 화장품, 그죠? 화장품주들은 주요 종목들이 전부 사상체대 실적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 들어, 이게 가장 강력한 종목이 화장품도 못 올라.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응심요거 뭐고 뭐 하이테진로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부도나는 회사죠. 부도 차트죠. 하이테진로는 부도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였어요. 다. 자, 하이테진로만 안 좋은 건 아니고 CJ, 제일자랑도 뭐 그저 그렇고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반짝했던 게 사이 틈새 이제 백화점주. 자, 백화점주 좀 좋았고, 그 다음에 호텔주 같은 경우가 그런 대로 좀 버티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약했었는데, 자, 이 화장품주들이 이제 줄줄이 치고 나오면서 조금씩 이 매기가 내수주들로 계속 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CJ, CGV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 쪽이지, 이건 뭐 크게 길게는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전망 들었다 또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뭐 이 뭡니까 이제 이슈 자체로는 이제 특별관 상영 이런 건데, 결국 이제 큰 영화들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이 좀 돌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들 넘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실적이 이제 이런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이 있고, 원래 실적이 화장품들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박살난 종목군들이 있죠. 자, 그 종목들 좀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 거기서 두 개의 종목 연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심입니다. 농심. 자, 이 농심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해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종목은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이 아닌데, 요거 제가 이게 우리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매매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꽤나 자주 등장했던 종목이죠. 이 농심 이 종목의 경우에, 자, 앞서서 우리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각 섹터별로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선호 종목. 자, 화장품 섹터 쪽에서는 한국콜마가 전통적인 선호 종목이고요. 최선호 종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건설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자, 바이오에서는 한올바이오, 게임의 NC소프트, 그 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SM 아니고요. 제협회도 아니고 YG입니다. YG하고 하이브예요. 기관 선호 종목은 YG하고 하이브, 그쪽에서 이제 선호 종목이 잡히는 거고요. 음식료의 전통적인 최선호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농심.
자, 농심. 그래서 이 농심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모멘텀이 붙어 들어오면 일단 우선 당기고 보는 쪽의 종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이렇게 깨지는 거. 최근에 이제 한국화분 같은 경우 조선주를 그런 식으로 두들겨 패고 있고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이거 보자 이거야. 이 삼양식품 여기도 보면요,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죠. 이거 뭘 봐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까져서 내려와야 되죠? 얘가 삼양식품 작년 9월달에 고가치고, 그리고는 지금 계속 쳐밀려서 최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잠깐 올라들었다 또 헤매고 있다가 거의 뭐 방어주 같은 성격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주도주들 다 박살날 때 그때 그냥 버티고 있다가 이제 조금 뭐 올라오는 등 뭐 최대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적 나오면 잠깐 올라갔다 또 잡아 빼버리고, 실적 나오면 빼버리고, 이 짓은 무한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요, 삼양식품 600억, 900억, 1,500억, 3,400억, 5,200억, 7,300억 이러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고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까죠. 이게 삼양식품을 이렇게 까는 쪽에서 가장 큰 건요, 가장 큰 이유가, 자, 우리 증권사에서는 무적의 매도 논리. 자, 이건 이제 중간에 이 종목은 중간에 이제 증가율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처럼 역시 마찬가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방산의 하나 에어로,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뭘 들먹이면서 깠다고요? 증가율. 자,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수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 이익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 증가율이 둔화가 되죠. 그럼 증가율 안 되고 계속 올라 들어가냐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800% 영업이익의 증가가 800% 증가요. 자, 그럼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시킨다 그러면요, 삼성전자 못 올라요. 하이닉스 절대 못 올라죠. 못 올라가죠. 800%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요 800% 증가하고 그 다음엔 40%밖에 안 되는데, 800% 증가해서 40% 증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박살나야지. 얘도 똑같이. 무적의 매돌리는 얘기 들었죠. 이 삼양식품에 내세운 무적의 매돌리는 우리 기관들이 자주 내세우는, 굉장히 이거 뜻밖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조선주에서도 분석을 해드렸던 그 똑같은 케이스죠. 멀티플 하락입니다. 멀티플 하락. 자, 얘는 잘못이 없는데요, 섹터가 내려간다. 이거 섹터가 음식료 섹터들, 음식료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음식료들 비교를 해보면, 이게 삼양식품만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경우에도, 자, 이거는 다른 종목에도 쓰여요. 화장품에서 APR에도 작동됐던 논리고요, 조선주에도 작동 논리고요. 이건 뭐 거의 전가의 보도 같은 거야. 그래서 개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두들겨 패면서 멀티플 하락을 내세워버리는 겁니다. 섹터가 병신 같아가지고, 섹터가 병신 같아가지고 섹터 키 맞추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주가 최근에 이제 9,000피까지 올라 들어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들만 드립다 당겼지 않습니까? 그 지들이 사는 종목에는 얘는 걔들하고 틀려요. 얘는 걔들하고 달라요. 지들이 사는 거는 얘는 쟤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 지들이 팔 때는 자, 멀티플 하락을 내세워버립니다. 섹터가 병신 같아서를 내세우죠. 2차 전지에서도 지난 2년 동안 5번 이상 작동시켰던 논리고요. 이런 식으로 쓴다.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뭐 앞쪽에서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만, 하이트 진로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부도 차트죠. 하이트 진로 이런 거 이렇게 부도 차트로 이렇게 부도 차트를 그리면서 작살이 나버리고, 제일제당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깨져버리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멀쩡한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저렇게 되면서 이 삼양식품에도 똑같은 케이스로 두들겨 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업종 섹터에 이게 업종 PR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PR이 그냥 일반 PR이 있고요, 12개월 선행 PR이 있고요, 업종 PR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업종 PR 이걸 핑계로 대서 업종 PR 내려간다고 까버리는 거야. 이 삼양식품과에서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죠. 삼양식품이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2024년에 전년 대비로 100% 이상, 100%가 넘는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고 있는데 까버립니다. 그거 왜 거냐 그러면 농심이 내렸어요. 농심이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농심은 5분기 연속 역성장이었습니다. 실적이 계속 빠고, 그죠? 계속 뒤로 빠고 해서 내려오는 5분기 역성장이에요. 5분기 역성장에서 이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고 오뚜기가 실적이 안 나오고 농심 오뚜기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거하고 삼양식품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거 왜 내려야 되는데 그런 수로 칠 것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 들어가고 지수 9,000피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수가 5% 날마다 5%씩 치고서 코스피 9,000 가는데 딱 200개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쳐내렸잖아요.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2,000개, 지수 5% 상승. 이빨이 안 맞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얘들 내린다고 같이 두들겨 패가지고 저렇게 깨트려 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은 이게 전통적인 선호주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한 때 같은 경우 이 선호주의 효과는 어떤 효과냐 그러면 예를 들면 섹터가 좀 약한 경우에는 섹터가 약해가지고 밀려내는 데는 아무리 선호주다라고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가라든가 YG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두들겨 패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냐면 섹터가 약하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모멘텀 들어오면 그냥 사버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 나오는 흐름 나오게 되면 미친 듯이 사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왕창 깨졌던 이 YG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그 이전에 자 YG 이거 YG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거 지금 농심 설명하다 말고 이리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YG가 예전에 그 승리가 빅뱅 그 승리가 그 유명한 그 클럽 사태 일어가지고 주가 개박살 내려갈 때 이때 이 기관들이 YG를 사면서 냈던 그 보이밴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트레저 최근에 이거 나오면서 트레저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끄집어내고 있죠. 트레저 화력 하고 있는 이 트레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승리 사태 일어났을 때 당겼냐라고 하면 자 신인 보이그룹 트레저가 나오는데 이 트레저 멤버 중에는 일본인 멤버가 무려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히트 할 게 틀림없습니다. 같은 말인지 당락인지 모르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끌어당겨요. 여기서 끌어당길 때도 마찬가지죠. 뭐 온갖 개소리 다 하면서 끌어당겼죠. 위까지. 자, 온갖 개소리 하면서 다 끌어당기는 거고요. 이 선호 종목들은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앞에 바로 직전에는 이제 GS건설 같은 종목 제가 추천해서 이거 보나마나 당길 겁니다 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한올바이오도 그렇죠. 보나마나 당길 겁니다. NC 보나마나 그냥 이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자동 선생들이라고 얘기 들었죠. 이 농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종목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동 선생이에요. 자동 GS 선생, 자동 한올 선생, 자동 NC 선생, 뭐라도 요만한 거 건수만 들어오게 되면 덮어놓고 당기는 종목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농심은 이제 계속해서 농심이 바닥에서 이제 많이 내려간 다음에 계속 내려간 다음에 살금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실적 잘 나오고도 두들겨 패버리고 다음날 두들겨 패버리고 그런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저 실리콘2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나가지고 끌어당기고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패버렸죠. 아무 이유 없이 작살내놓고 지금 오늘 다시 끌어돌리고요. 그래서 다음날 두들겨 패는 종목들 꽤나 많았지 않습니까? 고려양 실적 잘 나오고 다음날 개패되기, 금호석유 실적 잘 나서 올라오고 다음날 개패되기. 이 차례대로 매일 이런 종목들 꼭 한두 개씩 꼭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치면 그러면 얘도 지금 오늘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일 또 개패되기 치는 거 아닙니까? 실리콘2가 그랬던 것처럼 요런 때서 이런 이 선호주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선호주들. GS건설 실적이 나쁘고 깨졌을 때 이거 보나마나 당길 겁니다. NC 실적 쇼크 나고 났을 때 이거 보나마나 당길 거고요. 반대로 얘기를 드렸죠. 제가 계속 반대로 보나마나 당길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 나와서 올라가고 그 다음날 패버려요.
금호석유 실적 잘 나와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그 다음날 두들겨 패버리고요. 다음날 실적 나와서 나오고 다음날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떨고 놓고 올라가죠. 고려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날 바로 두들겨 패버렸죠.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두들겨 패버리고요. 남의 새끼들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은 내 새끼 종목,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 새끼 종목 그냥 사가지고 당겨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게 농심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거 전통적인 기관 선호 종목입니다. 한국콜마 기관 선호 종목 이거 번호만 하나 당길 겁니다 라고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이슈를 뭘로 잡는 거하고 관계없이 한국콜마는 전통적인 기관 최선호 종목입니다. 이거 번호만 하나 당겨 올릴 겁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거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 농심 역시 마찬가지 그런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심의 수준을 본다면 뭐 실적 자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그래봐야 얼마나 좋게 나왔겠습니까? 삼양식품만큼 좋게 나왔겠습니까? 얘가? 네? 자,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 삼양식품처럼 어마어마하게 해외에서 잘 나가는 이 소리 처음 들으셨어요? 예? 이거 저기 기생충 히트할 때 그때도 그래가지고 막 농심이 그냥 세계 시장을 싹쓸이 할 것처럼 그러고선 좀 맨날 레포트 내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헤쳐드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을 싹쓸이 했냐 그러면 싹쓸이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죠. 올라왔다 빠졌잖아요. 예? 그냥 미친 듯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들 좀 나오고 뭐 당길 만한 이슈 나오면은 그냥 미친 듯이 당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슈 좀 등장하게 되면 이렇게 미친 듯이 당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건수 걸렸다 그러면 자 걸렸다 싶으면 그런 종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농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의 경우에 자, 이제 내 새끼 농심을 이제 급등으로 당길 수 있을 것이냐, 급등으로 당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 농심이 지금 이 농심이 예전에 자 이제 기생충 효과 나오면서 이렇게 당겨 올릴 때 기생충 효과로 미친 듯이 당겨 올 때 이때만큼의 모멘텀이 되겠냐 이거죠. 이때만큼의 모멘텀. 이때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 이제 비교를 보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닥치고 이게 돌아 나올 때 이제 돌아치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기대하고 이거로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이때는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1,100억에서 2,100억까지 거의 더블 가까운 실적이 나왔었어요. 2023년까지 그렇죠? 더블 같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2022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023년 들어올 때까지 해서 이렇게 잡았던 거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느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때 같은 경우는 소비주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소비주가 그렇게 강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자면 이 정도 적어도 지금 시세를 내주려면 여기에 준하는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2분기 예상치는요 9,300억에 500억 나온다. 이게 전년 2분기보다 약 20% 자 25% 정도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근데 지금 31% 나오니까 47%면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593억이 나왔네요. 593억. 513억이 나오는데 593억이 나올 것이다. 라면 80억, 16%. 좀 애매합니다만 뭐 서프라이즈에 준하는. 그런데 이거 이제 해외 사업 실적 기능 같은 경우 이쪽에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삼양식품도 잘 나가고요. K푸드 굉장히 잘 나가죠. 자, 좀 웬만한 해외 가면 K푸드 전문 매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해외 여행 가가지고 한국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못 사 먹고 그런 걱정 없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뭐 삼양식품 이게 불닭뿐만이 아니라 매운 라면, 신라면 뭐 그래서 이런 것들 겁나게 잘 먹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개선돼서 돌아 나오는 기조로 돌아 들어가는 것까지는 맞아요. 자, 4분기 조금 안 좋았지만 1분기 같은 경우도 자 여기도 같은 경우 보시죠. 자, 그때 계속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농심의 1분기 실적을 보자 이거야. 농분의 1분기 실적이 674억.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농심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농심의 주가가 올랐냐 이거? 올랐습니까? 올랐나요? 네? 그때 달러요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때 달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전년보다 좋고 그러지만은 지난 1분기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또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살 때는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내가 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별 볼 일 없어지는 거고요. 소비 섹터가 올라갈 때는 끝내주는 종목이 되는 거고, 소비 섹터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되고, 이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수급 쪽을 보는 게 답에 더 가깝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급 쪽에. 자, 그럼 이제 최근 이제 이렇게 두들겨 폈다가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같은 경우에 뭐 사지를 않았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비 우량주 앞서도 얘기 드렸죠. 저평가 우량주들 쪽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도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것도 저평가 우량주에 들어가잖아요. 11배.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뭐 아주 현저하게 선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요 정도의 수준의 흐름이 이제 쭉 이어져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가서 먹기에는 놀라운 수준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차피 방어주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대로 홀딩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는 노려야 되는 쪽의 종목은 요 종목보다 요 다음 분석하는 종목 그쪽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들어가는 신규 매수자의 경우는 더 주시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자, 천재투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이제 줄기 돌아 들어가는 그런 비교 분석까지 해가지고 언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사야 좀 더 수익이 나오게 될지 이런 내용들.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건 질러서 들어가야 된다고 왜 이걸 사야 되느냐 하는 거 저 밑바닥에 깊은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분석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다 찍어드렸죠. 칼같이 다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드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오늘도 지금 7,000피 찍고는 그 다음에 종목들 또 흐느적 뭐 이거 무슨 해파리 증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두들겨 패는 쪽으로 또 차익실현 패는 넘어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또 받을 종목이 있고 버릴 종목이 있고 더 엎어버릴 종목도 있고 다 틀리겠죠. 근데 뭐가 문제 여러분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실적 좋은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걸 팔아야 돼, 차익 실현을 빨고 빠져나가야 되는 건지 되받아쳐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제가 다 분석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요거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는 오르고가 있으니까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